안녕하세요. W 한만여생입니다. 오늘 3월 9일, 3월달도 시작한 지 두 달이 좀 더 지났네요. 오늘은 IMH로 치료하던 환자인데요. 장기간 스테로이드 처방하면서 피부에 아이아트로제닉 코싱 신드롬이 발생했던 환자입니다. 그런 상태로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중이고요. 요 배경 화면은 저희 병원 2018년도인가 그때 리모델링 했을 때 야간에 정면으로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kg 정도 나가는 10년형의 스페이드 피메일 푸들견이었네요. 작년 12월 7일 날 저희 병원 내원했고, 사실 내원하기 며칠 전에 보호자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러이러한 병력을 갖고 있고 내원해도 될까요? 라고 연락 오는데, 그럴 경우에 먼저 이메일로 기존의 병원에서 치료했던 처방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검사 결과들을 먼저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전화로 상담할 때도 이 환자가 치료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그쪽 병원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하고 좀 그쪽에서 치료받기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환자도 미리 전화 줬었고, 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내용을 봤을 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치 컴플레인을 이제 볼게요. 9개월간, 즉 2월 달부터 IMH를 치료했는데 빈혈 수치는 올라가는 듯하다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중단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빈혈이 완전히 개선되지도 않았었고, 그런 와중에 피부에 아래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탈모가 생기고 크러스트도 많이 생기고 이런 얼서가 생겨가지고 거기 상처를 덮기 위해서 크러스트가 생기는 그런 병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력을 볼게요. 2024년 2월 25일 날 빈혈로 2차 동물병원으로 일단 내원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 다음날 헤마토크리트가 16.7%까지 감소해가지고 1차 수혈하고, 그 다음 29일, 3일 정도 지났었네요. 다시 헤마토크리트가 15.9%까지 감소해서 2차 수혈했었고, 그러다가 3월 26일 날 헤마토크리트는 26.6%까지 다시 좀 떨어지는 상황들. 뭐 이 정도는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2월 말에 2차 병원에서 입원해서 수혈 한 두 번 정도 하고, 스테로이드 1.5mg/kg BID, MMF 20mg/kg BID로 일단 치료를 시작했던 환자 같아요. 그러면서 PDL을 감량했지만, 그런 상태로 감량하면서 원래 다니던 병원으로 4월 초쯤 전원을 했고요. 약은 이제 거기서 이제 처방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빈혈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사이클로스포린 첨가하고, 그럼 PDS는 감량했다가 다시 또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MMF를 좀 감량하고, 사이클로스포린도 감량하고, 여기서 사이클로스포린 72mg 뒀다는 얘기는 캡슐로 준 건 아니겠죠. ml당 100mg 정도 들어있는 오일 타입에 있는 것들을 주사기로 뽑아서 먹인 형태였을 것 같고, 그리고 뭐 10월 3일 정도는 사이클로스포린 50mg을 감량하면서, 이거는 주사기로 뽑아서 먹였을 수도 있고 25mg짜리를 두 개를 처방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11월 27일 날 헤마토크리트가 22% 개선이 안 되니까 사이클로스포린 중단했고, 12월 1일 날은 PDS 0.9mg BID로, MMU는 15mg/kg BID 유지하고, 그때 헤마토크리 24.7%. 예,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IMHA가 개선되지 않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분이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헤마토크리트가 6월 16일 정도쯤에 뭐 25%. 쭉 보면 최고치가 8월 4일날 30.5%. 그리고 여기 10월 3일날 31.2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러다가 11월 10일날 15.6까지 떨어지고, 이랬을 때 PDS를 0.8mg 정도 감량했던 거를 뭐 1.6mg까지 증량했더니만 다시 헤마토크리트는 좀 올라가고, 이게 뭐 스테로이드를 계속 끊지 못하고 사용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철분제 같은 공급도 했었고,
다음에 초기에는 알마기를 줬지만 그 이후는 주지 않으셨었네요. 그리고 임플란타, 사이클로스포린 계속 처방하다가 좀 끊었었고, 네. 그리고 MMF 이렇게 좀 했었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헤마토크리트 12월 1일날 24.7%가 됐었었고, 예, 아까 보였던 사진입니다. 일단 피부가 상당히 안 좋아 보이죠? 위에 등 쪽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 귀는 외측에서 봤을 때 얼서를 동반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피부는 뭐 크로스트가 많아서 진물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좀씩 진물도 나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소독하고 연고만 도포하는 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퍼즈까지 둘러냈었습니다. 얼굴인데요. 우측에서 봤을 때 우측 귀는 괜찮았어요. 그렇죠. 등쪽 보면 크로스트가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죠. 그리고 눈에서 머리 쪽으로 일단 크로스트가 형성되면서 탈모가 있는 상황들, 콧등까지 탈모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인데 이렇게 귀 이어피나 외측으로 보면 얼서가 있죠. 근데 이 모양은 다시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탈모 동반되어 있고 몸통 쪽으로 크로스가 탈모로 동반되어 있어요. 항문 쪽인데요. 항문 쪽에도 칼시노피티스 때문에 뭐 에이로전이라든지 얼서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있는 상태이고 크로스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엑셀 찍어봤을 때 심장 크기는 괜찮고요. 대신인가? 등 쪽에 보면 피부 안쪽으로 보면 석회화되어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다행히도 브론커스 쪽엔 석회화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복부 방사선 상에서는 감비대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위안에는 음식물이 좀 가득 차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둔부 쪽 약간의 꼬리뼈 위쪽으로는 약간 피부 쪽에 석회가 좀 있는 정도. 간 큰 거 말고는 크게 문제가 없네요. 그래서 저희 병원이 혈액 검사를 했는데 헤마토크리가 18.9%, 예, 영원하기 전에 24%라고 했거든요. 네, 헤마토크리가 18.9까지 떨어졌다. 빈혈이 심해진 거냐? 꼭 그럴 수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각 병원에 갖고 있는 장비마다 다른 참고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시리얼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18.9%라고 한다면 빈혈이 심하기 때문에 레티클로사이트 카운트는 증가되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검사할 때 19.8로 즉 19,800개로 낮은 상태, 즉 재생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백혈구, 혈소판은 상당히 높아져 있죠. 아마도 스테로이드를 끊지 못하고 사용하고 왔었기 때문에 뉴트로필리아라든지 아니면 스럼보사이토시스를 동반하고 있겠죠. 혈전학적 검사에서는 ARP라든지 GGT가 상당히 높습니다. ARP는 5,200 정도, GGT는 2,200 정도, 226 정도로 높아져 있었고요. 감비대가 심한 거에 비하면 ART나 AS는 많이 높진 않았었고요. BUN이 66.6으로 좀 증가되어 있는데 크리아틴이 0.8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위장관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때문에 탈수를 동반해서 프릴이나 알소테미아가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리고 리파제가 455, 그리고 그 중에 CPL은 851로 좀 높습니다. 췌장 쪽 염증이 있다. 스테로이드 때문에 췌장에 문제 동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부 염증이 상당히 심한데도 CRP는 6.8로 정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감염이 심할 것 같아서 항생제를 처방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했던 환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빈혈에 대한 것들이 IMH가 개선이 안 돼서 면역제를 계속 사용해야 되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2월 말부터 저희 병원 내오는 게 12월 초니까 거의 9개월 동안 면역제를 사용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면역 반응이 있다면, 즉 IMH라는 스페로사이트가 있을 거고 또는 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빈혈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혈액도말상에서 보일 겁니다. 근데 혈액도말상에서는 뭔가 특이한 적혈구 모양들은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면역 억제제를 준다라는 게 좋을 거라는 일단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밴드셀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노사이트, 뉴트로필리아를 동반하고 있고요. 그 지금까지 검사했던 결과를 종합한다면 이 환자는 아이아트로지 쿠싱 신드롬이 발생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단정했냐면 빈혈이 있는데 이거는
스테로이드에 의한 위장관 출혈 때문이라고 좀 단정했고요. 그 다음에 간비대, 간 수치가 상승. 그런데 황달은 동반하지 않은. 사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스테로이드 중단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위장관 출혈 때문에 빈혈이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중단하자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칼시너스 큐티스, 피부 석회증이 되게 심했었습니다. 탈모증 동반했고, 비듬도 있고, 얼서라든지 일호전도,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까지 동반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 환자는 면역 억제제를 계속 쓸 필요는 없다고 일단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DS 중단해야 되겠죠. PDS를 중단하게 되면 PDS 중단에 의한 금단 현상, 우리가 뭐 에디슨 증후군의 증상들이 있죠. 안 먹고 구토랑 설사가 나타나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최소의 어떤 생리적인 용량인 0.2나 0.25mg/kg을 SID로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EOD로 가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EOD, 에브리 아더 데이를 더 많이 처방합니다. 언제까지 써야 되냐? 단정스럽죠. 한 2달 정도 일단 먹여보고 끊어봐요. 근데 식욕이 확 떨어진다. 그러면 더 이틀에 한 번씩 먹이게 되고요. 그래서 뭐 짧으면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역 억제제인 MF를 일단 중단하자고 했고요. 왜? IMH에 대한 어떤 근거가 지금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면역제를 끊고 나서 빈혈이 더 심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 수혈을 해야 될 가능성, 그럼 수혈할 때 다시 혈액 도말 검사라든지 응집 검사 등등을 해서 지금 빈혈이 왜 심해졌는지를 찾아본 다음에 수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피부 때문에 클로락시드는 소독하고 그다음에 유피로신 연고로 도포하면서 미노사이클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그 외에 뭐 간보제라든지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혈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장약, 알마계 같은 것들을 처방했어요. 2개월 정도 경과했었습니다. 2월 1일 정도, 12월 7일 맞고 2월 1일, 보통 이 환자는 2주, 그 다음에 간격을 계속 체크를 했었고요. 한 2달 정도 경과해야 된다면 좀 봤는데요. 피부가 어떤가요? 위에 얼서가 있었죠. 많이 계속 크러스트가 생겨 많이 개선됐습니다. 얼굴 쪽으로 탈모가 심했었는데 그 탈모 없이 털이 자라고 있죠. 반대쪽 오른쪽도 많이 좋아 보이고 있고요. 등 쪽에서 바라보는데 이쪽이 되게 심했던 부분에 아직 탈모는 개선되지 않았지만 다른 데 털이 좀 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쪽 부분 되게 심했는데 거기만 좀 털이 안 자라고 있죠. 다른 털 자라고 있고 옆에서 못 놓입니다. 약간 비듬이 아직 남아 있고요. 항문 쪽에도 털이 자랐죠. 그러면 아직 발적된 부분. 일단 칼시노스 큐티스가 있는 부위들입니다. 예, 이제 CBC를 볼게요. 18.9%로 왔는데 일주일 후에 19.6% 올라갔습니다. 빈혈이 더 심해질 줄 알았는데 심해지지 않고 올라갔죠. 그러면서 레티콜사이트가 19.8에서 105.8로 증가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인 21일 날, 즉 2주가 지났을 때 헤마토크리틴 24.7% 올라갔고 레티콜사이트는 144.7까지 올라가는, 즉 천천히 빈혈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2주 후에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헤마토크리틴은 1월 4일일 때 32%, 12월 7일 때 18.9%였는데 수혈하지 않고 다른 약도 쓰진 않았습니다. 1월 4일 날 4주 정도 지났을 때 32% 올라가고, 그리고 2월 1일 2달 정도 지났을 때 헤마토크리틴은 32.7% 올라왔고 레티클로사이트는 49,000, 즉 49까지 떨어져서 정상 농도 레벨을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혈구 상당히 높았었죠. 스테로이드를 EOD로 처방한 이후에 47.69였던 게 11.03까지 떨어졌고요. 혈소판은 계속 높았다가 마지막에 2월 1일쯤 379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일단 이 환자는 다른 약 쓰지 않았는데 빈혈이 좋아졌죠. 즉 IMH는 어느 정도 치료가 됐는데 스테로이드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빈혈이 개선되지 않았던 케이스겠죠. 일단 뭐 간 수치들도 뭐 ALP가 5200대였는데 2달 정도 지나고 126까지 떨어졌고요. GGT도 226에서 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ALT, AS도 떨어졌고, 그 다음 BUN 크레아틴도 전전히 떨어져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리파제도 455에서 185까지 떨어졌는데 아직 살짝 높습니다. 그렇지만 CPL은 850대여서 70이나 90일까지 떨어진 양상입니다. 어느 정도 뭐 수치들은 많이 좋아졌죠. 엑셀 찍어봤는데요. 등 쪽으로
석회화 되어 있는 걸 그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는지 좀 더 팔로우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부 방사선에서 간비대가 한 이 정도까지 됐었죠. 심했었는데 간 사이즈는 많이 작아졌죠. 그런데 엉덩이 쪽을 보면 이렇게 석회화가 지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엉덩이 쪽하고 등 쪽에 석회화되어 있는 것들이 개선되는지 한번 6개월 이상 팔로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환자인데요. 지금처럼 이제 스테로이드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피부 석회화도 있지만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지금 환자처럼 브론커스 쪽의 석회화가 심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뭐 저희 병원 오기 전에 비대증성 빈혈이어서 스테로이드 3개월 사용하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무섭더라고요, 스테로이드 쓰면서. 근데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일단 IMH나 ITP, 그다음 IMP 같은 면역매개성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프레드니솔론은 골드 스탠다드 프로토콜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못 쓰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 병을 빼놓고는 일단 처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2에서 4mg/kg 데이를 SID로, 즉 2mg/kg SID로 처방한다든지 아니면 1mg/kg BID로 나눠서 처방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첫 번째, 당뇨 환자. 이 당뇨 환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면 인슐린 안타고니스트 때문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럴 경우에는 리브감마를 쓰면서 루마이드 또는 MMF 같은 다른 면역 억제를 조합해서 가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또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했는데 혈소판 감소증 때문에 되게 심하게 빈혈이 온다. 그러면 그 환자는 스테로이드를 고집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리브감마 쓰면서 다른 면역제 쓰고 혈소판 감소증에 대해서 빨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빈크리스틴 용량 치료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노미플러스팀을 치료하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네요. 위장관 출혈이 있어서 빈혈이 있다면 일단 스테로이드 중단해야 돼요.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거고요. 다른 면역 처치해주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때문에 위장관 출혈이 생긴 거기 때문에 알마겔이라든지 또는 알기네이트, 알긴산 같은 것을 처방해서 위장관 도포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로얄동물 메디컬 센터 직례 발표로서 IMHA 또는 IMPA 또는 ITP 이런 환자들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했더니만 문제가 심해져가지고 끊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리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 유튜브에서도 이런 내용도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IMH 환자인데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왔다. 즉 합병증이라 봐야 되겠죠. 합병증이 왔는데 그 상황이 빈혈입니다. 근데 그 빈혈이 스테로이드 때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해서 스테로이드 장기방을 쓰게 된 거예요. 그때 끊었다면 지금 저한테까지 오지는 않았겠죠. 피부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고. 근데 다행히 저한테 왔을 때는 스테로이드 끊었지만 빈혈이 심해지지 않고 오히려 개선되면서 피부병까지 개선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던 거죠. 보호자분도 상당히 많이 기뻐하셨었고 지금 어떤 다른 약을 처방하지는 않고 있어요. 빈혈이 재발되는지 그다음 피부에 석회화됐던 탈모했던 것들이 개선되는지를 일단 시간차를 두고 점검을 하자고 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